(198) 중상학 학파들 바로 갑니다. 유수원. 산업공상의 신분이 아닌 평등한 직업을 전문할 것. 우선은 일단 암기가 돼야 된다. 그 저자와 그 다음에 책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합니다. 그래. 홍대용 가겠습니다. 홍대용이 별별 5개짜리입니다. 선생님 한 2개 더 할까요? 네, 추가해 볼까요? 한 7개까지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책 다 외워야 돼. 의산문답, 이마경륜, 주해수용. 첫 번째 1번 갑니다. 간년적 하이관과 중국 중시 세계 허구성을 비판했다. 홍대용은 보시면 조선에서 청나라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청에 선진화되어 있는 이 문물을 되게 많이 살피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나라를 갖다 뭐라고 욕하고 있나요? 오랑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청나라의 엄청난 문물을 우리 사람들 보지도 않고 그냥 오랑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선입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그거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홍대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전설을 주장합니다. 지전설. 청나라 기행문인 담원연기 중 의산문답에서 홍대용의 호가 담원입니다. 담원입니다. 연기. 청나라의 수도가 연경입니다. 오늘날의 북경 또는 베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수도가 연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담원연기라는 얘기는. 청나라 연경에 다녀온 홍대용이 쓴 기록이라는 뜻이 되겠죠. 담원연기 중 의산문답에서 책 내용 중에서 의산문답이라는 부분에서 봐보세요. 의산은 의무려산의 줄임말이에요. 청나라에서 오는 도중에 하루에 다 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높은 산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1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했다. Q&A 해봤다는 거야. 의산문답에서.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의산문답에서 실온과 허자의 문답형, 실온과 허자의 줄것이죠. 실온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지구의 일일 일해전설, 즉 지전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또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다른 별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고. 이거 다 기출이야. 하나도 빠지면 다 기출이야. 최근 기출이 이거야.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음에 미치고요. 다른 별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 예,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 일종의 무한 우주론이죠. 예. 즉 1억 광년 뒤에도, 그죠? 1억 광년에도 예, 무한한 우주가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1억 광년 뒤쯤에서 볼 수 있는 그 무한한 우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우주론이,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대용. 지금 본 김성문의 지구의 전설을 이어받아 의산문답의 지전설을 주장,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다. 지전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17세기, 18세기 구분하면 돼. 김성문.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는 뜻이야. 이 사람의 지전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지전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자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마경륜. 균전제를 주장하더라. 정도까지. 그 다음 박지원 갑니다. 올해 2023년 기출입니다.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홍대용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올해 박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도 마찬가지 별표 5개짜리죠. 네. 열하일기. 그 대표적인 책 열하일기죠. 열하를 다녀온 기록이란 뜻이죠. 네. 청나라 황제가 생일 맞이했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출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연경이에요, 여기. 원래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선물 가지고 왔다고. 선물 가지고 도착했는데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없어. 어디 갔어? 물어봤더니 피서 갔대. 어디로 갔어요? 열하까지 갔대. 다시 열하까지 선물 꼬르며 들고 바로 밤을 새우지 않고 도착해야 돼. 왜냐면 늦게 도착하면 이거 모가지 날라가. 그래서 열심히 돌아가 이렇게 여기 열하에 봐봐. 출발 이렇게 압록강 넘어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이다. 열하일기잖아. 가서 쓴 책이 열하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예요. 책으로 판매된 건 아닙니다. 책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지인들이 이 책을 읽어봤어. 되게 재밌는 거야. 전혀 새로운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옛날에 이렇게 빈 종이가 있어. 이렇게 A4에 묶어놓은 책이 있어. 그럼 여기다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지인들이 책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열심히 쓴다고. 그러면 A에 가고 A가 B에 가고 B가 C에까지 계속 돌다가 나중에 왕에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베스트셀러 된 거야. 왜? 너무나 신기한 얘기 막 너무 많은 풍부한 지식들이 막 등장하는 거야. 열하일기가 된다는 거야. 열하지방에 다녀온 이야기. 선생님 이 책은 이미 읽었는데요. 선생님 재밌게 본 얘기가 이제 좀 있으면 식사 시간인데 똥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도시가 이 문제가 심각했대요. 인분하고 동물들이 서울 시내가 이게 없는 게 없었다는 거야. 너무 이렇게 걸어다니기 이렇게 되게 불편할 정도로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전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록강을 넘어서 갔다가 오는 동안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물어봤더니 특히 이제 동물 같은 경우 소라든가 말 같은 경우 이걸 말려서 건조시켜서 겨울에 연료로 사용하는 다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유목민들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왜냐면 청나라는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들이잖아요. 그 풍습이 그대로 한족에 오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걸 말려서 겨울에 땔감용으로 또는 난방용으로 쓰더라는 거죠. 되게 과학적이잖아요. 버릴 게 아무도 없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청나라 애들 갖다 오랑캐로 요구했지만 열하일기는 정작 우리가 오랑캐를 갖다가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훨씬 더 앞선 기술력, 앞선 생각들을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그냥 머리로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청나라에 대한 어떤 관념, 오랑캐라는 관념에서 하나씩 깨우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예요. 한전론, 토지 소유의 상한선, 맥시멈이라고 얘기하죠. 토지를 가진 사람이 무한정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을 정해줬습니다. 저서갑니다. 저서가 너무 많이 나오죠. 열하일기, 간홍소초, 한민명전이, 양반전, 허생전. 허생전은 잠깐 언급드렸죠. 허생전은 무엇에 대한 비판이었죠? 기억나세요? 우리 1교시도 배운 것 같은데. 매점매석에 대한 비판. 어느 한 사람이 매점매석하는 거 비판.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벌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초기 자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제가 책 제목 알아요? 북학이라는 얘기 뭐죠? 청나라의 학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청나라의 학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뜻이에요. 북학이라는 얘기는. 박제가죠. 상공업 육성, 선박, 수레, 벽돌, 청나라에 발달된 기술 등을 적극 수용하자.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 별표, 디귿분의 별표.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 우물물에 비유했다. 자, 우리는 지금 다 수돗물을 먹고 있죠? 우물을 잘 모르죠? 여러분 우물 세대 가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마을에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우물질 하나씩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먹지 않고 놔두면 넘쳐버리면 소비되는 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먹지 않고 놔두면 썩는다는 거야. 썩은 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물은 끊임없이 우리가 소비해. 야만이 새로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물물을 비유했다.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면은 아까워서 쓰지 않으려고 아껴두면은 만드는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의 되게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시면 돼요. 우물물에 비유했다. 오른쪽 국학의 발달 보겠습니다. 역사가죠. 17세기 역사. 1000페이지 넘겨주세요. 200페이지 넘겨보세요. 페이지 200페이지. 여사제강. 7급에 나온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인 유계가 현종 때 송시열의 북벌론자들의 칭송을 받은 책으로 서인의 동그라미 치죠. 서인과 송시열이 극찬을 했대. 여사제강을 갖다가. 서인들이 극찬을 했답니다. 책으로 고려사를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전적으로 고려사 요구하고 최저만 강목적으로 만들었대요. 자, 보세요. 고려란 나라와 조선이란 나라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첫 번째, 북방의侵略이 왔을 때 우리는 오셨어요? 우리 땅 가져가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했다는 거. 저항의식이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이라는 거야. 이게 서인의 생각이란 거예요. 서인의 생각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파트인데요. 고려와 조선의 정치는 왕이 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하는 것, 공통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통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그래서 여사제가 봐봐. 고자 넣어볼까요? 두음법제 고려의 역사책을 모두 읽어봤더니 강목식으로 적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사제강이 뭐가 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아니, 봐봐. 조선 사람들이 고려 역사책을 읽을 일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그죠? 역사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여사제강은 그 당시 집권 세력 서인들이 되게 잘 보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 책 제목도 되게 고려의 역사책을 읽어봤더니 공통된 분모가 있어서 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 됐더라. 동사 갑니다. 허목의 동사입니다. 남인입니다. 단군 기자 신라를 중국의 3대에 비유하여 그렸으며 붕당정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기자의 핵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남인이죠. 그 남인의 정치의 최고 이상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붕당사에서 서인과 남인의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들은 신권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뭐죠? 왕권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 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 허목의 동사 남인 이 사람은 봐보세요. 정치를 단군 기자 신라를 중국의 3대로 비유했다. 그리고 붕당 정치 비판했다고. 왕권이 우선돼야 되는데 붕당을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동국 통감 제강 이따라 정도끔 안 하셔도 됩니다. 동사 찬여 이따라 정도. 18세기 동사 강목 별표 5개. 안정복이 서술 체제는 편년체이나 자치통감 강목의 체제에 따라 강과 모고를 내용을 서술 사서로서 이계 정통 사관을 적용, 이계 사관을 물려받았다.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고증 3만 이하를 무통으로 수록하였으며 고구려, 을지, 연계, 고려의 강감전, 서희 등을 명장의 사실을 기술하게 됐다. 18세기에 이제 안정복의 동사공목이 나오죠.
이게 누구의 제자죠? 이익의 제자잖아요. 네. 지워졌군요. 이익의 제자요. 이익이 주장한 게 뭐였죠? 아까? 응? 네? 이익의 제자가 안종복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익의 제자 안종복. 이익가 주장한 게 뭐죠? 이걸 반영해야 할 거 아니야. 모든 책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익가 주장하고 있잖아. 그 제자들 그걸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이익가 주장하면 역사를 책을 쓸 때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써? 이익. 쏘리. 선생님 머리는 이익인데 계속 지금 이로 나오고 있어요. 이익. 쏘리. 그래서 못 알아먹었구나. 쏘리. 이익이 주장하는 역사가 뭐예요? 시세론이에요. 좀 어려우면 영어로 가셔도 돼요. 파워. 어떤 나라, 고구려 신라 중에 어떤 나라가 힘이 가장 막강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 사관을 따라간다면 삼국사기는 김부지는 삼국사기 신라 중심의 역사다. 신라가 가장 강성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교육받았던 제자는 고려백제 신라 중에서 어디가 가장 강성하다고 본다는 얘기야? 그렇지. 고구려가 가장 강성하다고 본다는 걸 여기 기록하고 있다고. 동사 강목에. 동사는 우리 역사책이잖아. 그죠? 동사는 우리 역사책이고 강목은 강목체로 적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소술 방식을 강가목으로 적었다는 뜻이죠. 사만 이하를 무통으로 잡았대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봐봐요. 당군 조선, 기자 조선, 사만,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를 정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쭉 여기까지는 무통이라는 거예요. 정통이 없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사만정통론이라 불러요. 사만정통론이라 불러요. 이렇게 보면 강목이란 봐봐. 강을 정으로 본다는 얘기야. 목을 부로 본다는 얘기야. 여기가 영어로 치면 퍼스트, 여기가 세컨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통인 요걸 정통으로 본다는 얘기고 무통을 보는 고구려 신라 이때부터 무통이 없다는 거야. 이걸 목으로 본다는 얘기고 이걸 강, 이걸 목으로 본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야.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시면 조선을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을 보면 우리가 청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참 가다 보면 우리가 일본에도 지배를 받죠. 그럼 우리는 청나라의 침입식의 역사도 공부하고 일본 침입식의 역사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역사책을, 청나라, 일본에 대한 역사책을 쓸 거 아니겠어요? 이때 청과 일본을 강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최근에 우리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우리 북쪽과 우리가 남쪽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저도 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남쪽 사람이 봐도 북쪽을 뭐라 보래? 정통으로 봐야 돼? 짝퉁으로 봐야 돼? 그럼 우리 입장에서 북은 부로 본다는 얘기 되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목이죠, 여기가. 북한이 목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강이 되는 거죠. 일본은 강의 목이에요? 목을 본다는 얘기. 청은 뭐로 봐야 되죠? 지배번식이니까? 목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우리 역사만이 강으로 보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 나라에 대한 역사는 목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정통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 치하에 있었던 시기를 정통으로 봐버리면 어떡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배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역시 배우는 이유가 어디겠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역사가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역사를 배우지 않고 역사를 시험 보지 않는다면 머리에 역사의식이 전혀 안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 역사의식은 성인이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왜? 그건 이미 시험용으로만 썼지 역사학식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학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가 과거 시험 볼 때부터 이미 역사는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 21세기까지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근데 그때는 중국 역사 공부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과목 역사를, 중국 역사를 시험 과목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죠, 다. 여기 반 이상 포기할걸요? 왜? 우리 역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 역사를 공부한다고요? 거의 죽을 맛일걸요, 아마. 네. 거의 죽을 맛이 될 겁니다. 이종의 동사, 이어서 갑니다. 이종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별표 5개. 예. 유득공이 발해 역사를 고차를 고자거든요. 고차라는 건 살펴본다는 얘기야. 보통의 역사가 하면 그 뒤에다 발해사라고 적어야 돼. 발해 역사라고 적어야 돼. 근데 본인도 약간 반신반의한 거야. 발해가 진짜 맞을까? 쓰면서도 약간. 그래서 발해고 고차를 본다 생각해보는 뜻이에요. 유득공의 발해고 처음으로 우리 신라시대와 발해를 묶어서 남북시대 정도. 즉 발해도 우리 역사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동 역사 한치윤 별표 500여 종의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같이 해서 만든 게 해동 역사다. 해동 역사에는 발해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 발해사다 기록돼서 발해사 수록 적어놨어요. 발해사가 수록됐다. 해동 역사에도 발해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해 앞에다가 외우기 좋은 방법은 여기다 발자 이렇게 넣으면 돼. 발 앞에 해동 역사. 아, 해동 역사에는 발해 역사도 포함되어 있겠네. 쉽게 암기가 될 수 있어. 연료실 기술 별표 5개짜리예요. 연료실 기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니 그러하다. 대표적인 기사 본말체죠. 그러니 그러하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왔다는 거죠. 기사 본말체. 이 긍이 있은 조선시대 역사술 기사 본말체 서술. 그러니 그러하다. 뭐죠 그러면? 그러니 그러하다는 얘기 무슨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도출됐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으니 결말이 왔다는 얘기지. 그죠? 원인 없는 결말은 없지. 그렇죠? 그렇잖아. 원인이 있어야 결말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랬어. 쉽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백제무왕 알죠? 서동이 누구를 꼬셨지? 선화공주를 꼬셨잖아요. 서동이 신라 공주 선화공주를 꼬셔서 꼬시는 방법이 뭐죠? 노래를 막 신라에다 막 퍼뜨리잖아요. 예, 선화공주는 밤 늦게까지 나가고 데이트하고 새벽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들이 가르쳐 어린아이들 막 퍼뜨리기 시작하잖아요. 봐봐요. 그러하였어. 이런 노래를 퍼뜨렸더니 결국 어떻게 돼서 둘이는 결혼하게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서동의 스토리를 본다면 저러한 스토리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말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하니 그러하다. 기사 본말체의 그런 형태를 띠는 게 연료실 기술이더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에 썼다. 조선의 역사책을 자, 그럼 연료실 기술 핵심적인 기출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우리 역사책을 설명을 할 때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연료실 기술은 꼭 기억하실 것 현대사야. 근대사야. 다르게 표현하면 조선사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조선사라는 뜻이에요. 당대의 조선사라는 뜻이에요. 당대 조선사다. 함정파는 것보다 단군 할아버지부터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기술화했다. 틀린 지문이라고. 당대사, 근대사, 현대사라고.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는 지네들의 역사를 했다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면 이제
정부설 이승만 정부부터 쭉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역사적 쭉 적었던 거 어떻게? 군현대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자기들 역사 현대사인 거야. 그리고 근대사인 거야, 지네들이. 가장 가까운 역사인 거예요. 이게 시험 되게 잘 나온다. 뭐가? 아까 시대를 물어본 조선사야, 조선사. 조선사, 당대사. 보통 역사책이 뭘부터 이렇게 한다고? 당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라고 하는 게 함정 되게 많이 파는 게 연료실 기술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시험 포인트가 뭐냐 보라는 거예요. 국어 갑니다. 훈민정음문의 언문지 안 하셔도 돼요. 고금 성님 하나만 체크할까요? 해외 언어만 체크하세요. 고금 성님 해외 언어를 뭐 하는 것 중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역사 지리서, 여지도서, 영조 때 동국지리지는 별표임이 설명드렸습니다. 한백점이 쓴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방공역 곧 체크합니다. 별표합니다. 두 개만 묶고 니은, 니을 전부 다 지명을 공부하는 공부들이었다. 정도까지만. 지도, 동국지도, 정상기, 백리척 밑줄 가야 돼. 백리척, 백리척. 지도를 점을 하나 찍은데 백리라고. 백리. 그 옛날 기록 잘 모르죠. 10리는 4km예요. 100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0km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인천, 여기 서울이라 쳐봐. 점 하나, 여기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선생님이 왔네, 이렇게. 이거 보고 왔어. 100리쯤 보고 왔다고, 이렇게. 자, 10리는 4km, 100리책은 40km. 점 하나 보고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요즘에 차를 끌고 오면 내비를 끌고 올 거거든. 내비는 어떻게 하죠? 10m 표 알려줍니다. 10m 앞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내비가 정확합니까? 백리책이 정확합니까? 백리책이 정확해요? 네,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겠죠. 여기 뭐라고요? 백리책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응? 요건 뭐죠? 대동여지도예요. 구분하라고. 네. 심의척은 대동여지도. 뭐 어떤 게 더 정확하죠? 그렇지,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가 정확해? 내비가 더 정확해? 원래 이해 갔어 이제? 그죠? 백리척, 심리척, 내비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요거 기출이에요. 한 등급에도 나오고요. 수능에도 나오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철종 때 김정우가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조선 전돌 22첩 밑으로 22첩. 자, 한번 볼까요? 선생님 22첩 설명할게요. 그 요즘처럼 커다란 전지를 만들지 못해서 조선시대는요. 자, 그러면 저 지붕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커다란 지도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큰 종이가 없잖아요. 뭐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를 22개로 붙인다는 거야. 그리고 지도를 만들어. 그리고 보관할 때 어떻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조각조각 꼬불쳐. 꼬불쳐서 딱 한 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펼쳐. 펼치면 지도를 전도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22초로 만들어. 별거 아니야. 환탈하잖아. 이게 시험 문제야. 그 틀린 부분 있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잖아. 이렇게. 22조각으로 붙여서 지도를 만들었다. 보관하기 전에 다시 내려가지고 22조각으로 내려서 보관해서 사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대동여지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지도 밑에 요게 감방지도, 이거 7급 기출인데요. 숙종 때 군사적 목적이고요. 만리장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과학기술. 농업 분야. 박세당의 색경 202쪽이에요. 202쪽. 홍반산 산림경제, 서우세동. 이거 책 제목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의학 허준의 동의보감 강혜군이죠. 그 다음에 정작용의 마가해통, 이재만의 동의수습은 순수 물어볼 거예요. 선후관계. 앞에 조선시대 전기 것, 세종대왕 것, 그죠? 그 다음 중간에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정작용의 마가해통,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 수세보험. 사람이 몸은 네 가지 체질이 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에다 약을 처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학, 효정태 시헌력, 달력입니다. 청나라에 들어온 달력, 최초의 실학이라고도 합니다. 살짝 적어 최초 실학이라. 효정태에 들어온 최초 실학. 그리고 24절기에 필요하다. 농사질 때 꼭 필요한 24절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김성문의 지구자전서 17세기, 18세기 홍대용,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더라. 그 다음에 홍대용 무한우주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부가 아니야. 저기 1억 광년 뒤에도 무한한 우주가 있어.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수학 안 하셔도 됩니다. 홍대용 주요 수용 정도만. 예. 홍대용 주요 수용 정도까지만. 그 다음 밑에 과학서, 색경, 산림경제, 해동농서, 해동농서 체크, 서호스, 마가해통, 정약용, 홍역에 대한 얘기, 임원경제지, 서유구, 백과사전입니다. 전혀 농촌에 태어나지 않고 농촌 생활하지 않는 서울 토백이가 임원경제지 같은 농업 백과사전 하나를 보고도 농촌 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이 임원경제지다. 그 다음에 백과사전 갑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송어사설, 설설 동그랗죠. 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백과사전이에요. 지봉유설, 송어사설, 이등무의 청장관 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경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 동국문헌비고, 영조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 동국에 잘라봐. 가끔 영조 때 청나라에 수입했다고 써는 수입에 X 적어놓으세요. 수입서에 X 적어놓으세요. 가끔 한정팔 겁니다. 수입책이 아니에요. 수입책은 정조 때 한 2권 나오죠. 사고전사 책이 나오죠. 영조 때 수입서 없어요. 중보문헌비고 정도가 있다 정도까지만 갑니다. 205쪽 서학의 유입과 관련된 부분.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천주교는요. 처음 우리 천주교 들어온 거 기록 나오지 박스에 허균, 이수광, 유몽인, 정두원 등이 청을 다녀오면서 처음 들어왔던 천주교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큰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주교 박효로 바로 갑니다. 추조 적발상 제일 빠릅니다. 정조입니다. 추조 잘라봐. 추조 잘라 슬러시. 추조는 형조의 별칭이라 적어. 추조는 형조의 별칭이다. 형조의 관원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발각해서 요즘 말처럼 구속시킨 사건이에요. 제일 빨라요. 천주교 박교 중에 가장 빠른 게. 대신에 여기 정약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형제들이요. 이 사람들 다 정도 인맥들이라서 그냥 다른 사람은 처벌받지만 이 정씨 형제들은 전부 다 순방 조치될 정도로 약하게 처벌됐다. 신해박해, 최초의 박해입니다. 정조도 진선사건이라고 그러죠.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 신주의 동그라치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무슨 입회를 하나 만들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입회를 만들고 마지막에 신이 이렇게 적거든요. 그 신주를 다 불태웠다. 그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지 않는 습관 때문에 버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겠죠. 그죠? 동양의 또 우리나라의 그 제사 지내는 풍습을 다 무시하는 풍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신유가입니다. 206페이지. 유에 동그랗게 치면 됩니다. 누가 유배 갔겠죠. 예. 순조 즉위 후에 노론 벽파가 시파 남인을 축출했대요. 노론 벽파가 시파와 남인을 축출했대요. 그 시파는 쉽게 해서 사도세자 같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라는 뜻에서 시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성이지만 노론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시파와 남인을 축출했다. 정약용, 탄압이죠. 정약용 형제들. 그 정약용 형제들이 정약용은 강진을 유배가고 정약전은 흑산도를 유배가죠. 그래서 자산어보를 남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형이에요, 형. 흑산도 유배.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멀리 갔죠. 중쟁이죠. 그러니까 섬으로 가면 갈수록 중쟁이 되겠죠. 이 사람의 선택이 자산어보, 물고기들을 다 기록했죠. 이거 한능금 기출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생 정약용.
이 사람은 강진을 유배가죠. 우리가 강진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 시간 된다면 정약용의 어떤 흔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강진을 유배해서 18년 동안 유배를 하고 여기서 엄청난 많은 저서를 만들어내죠. 네. 구분할 것.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 사이예요. 네. 정약용의 조카 사이. 그러니까 정약용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천주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 프랑스 군사를 동원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문서가 발각됐습니다. 신유박해입니다. 이러고저러고 해서 유배가게 됐죠. 기해박해, 헌종 때 척사유는 오가 작동법을 발표했다. 가톨릭을 적발하여 이용하였다. 오가 작동법이. 원래 오가 작동법 뭐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애들 잡는 게 조선 초에 만든 게 오가 작동법이었죠. 그런데 기해박해 때는 헌종 때는 천주교 신자를 갖다가 색출하는데 5집 하나를 묶어서 신고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병오, 김대건이 읽었습니다. 김대건, 한국인 최초 신부인 김대건, 충청도 당진 솔매 지역에서 포교가 체포돼서 이분들이 처형되는 사건들, 병오 박해. 2002년도 영화 탄생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 제목이에요. 2002년도.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한 영화가 탄생입니다. 살짝 적어놔 주세요. 혹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맞춰야 되니까. 이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병호박해입니다.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가 박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건. 병호박해입니다. 잡아두세요. 저는 생뚱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영화 스토리를 하나 살짝, 아니, 영화 포스터를 던져줄 수 있어요. 한능검 스타일 문제이긴 한데, 영화 포스터를 하나 던져주고, 대신에, 영화는 몰라도 돼요. 이거 글자만 찾으면 돼요. 탄생,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인 밖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정도까지만 갑니다. 좀 약한 부분이라서 좀 짧게 치고 넘어갈 겁니다. 209쪽에 동학, 배경, 삼정의 문란, 밑줄 가야 돼. 삼정의 문란, 전쟁, 군정, 한국이 문란하다. 그 다음에 애언사상, 비기, 도참설 등, 즉 정감록 같은 게 유용하게 됐다. 정감록. 이시왕조는 끝나고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조가 될 것이다. 정감록이란 이시의 X, 정시 O 정도. 앞으로 이시왕조는 끝나고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게 뭐죠? 이 되게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 정서를 적절히 잘 이용한 게 일종의 정감록 같은 책들이 번지게 나온 겁니다. 사회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현상, 미래 예언사상이 등장하더라. 동학, 창시, 경주 출신 몰락한 양분 최재우 정도 주장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얘기하고 있죠. 최시영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최재우의 제자가 최시영인데 최시영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내천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후천개벽, 반상의 차별과 노비제도 폐지, 여성과 어린이 인격을 존중하자. 특징, 유교, 불교, 선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의 주기론을 포함하다. 꼭 기억할 거예요. 주기론. 주기론이 포함되어 있더라. 주기론. 인간이 느끼는 일곱 이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주기를 되게 중요하더라. 함정 팔 거야. 주리론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아, 배고파. 아, 밥 좀 먹었으면 쓰겠어. 누구한테 어떻게 학대 안 받았으면 쓰겠어. 뭐 이거지. 지금 이의 예지가 아니라고. 이거라고. 동학에는 되게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는데 성리학의 주기론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이죠. 무격신앙이죠. 그 다음에 도교 같은 게 잡다한 게 다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동학의 정비, 이대 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영담유사를
만들었다.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적었습니다. 일종의 성경책과 같은 거예요. 불경과 같은 책이에요. 용담유사는 찬송가, 요즘 기독교로 보면 찬송가로 보시면 돼요. 이건 한글로 구성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문과 한글을 말장난 치죠, 가끔씩. 그 다음에 동학은 포접제로 운영되더라. 포와 이렇게 한 마을에 포주가 있고 이게 접주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접주가 A, B, C, D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로 모르는 비밀스러운 조직이더라. A라는 접주와 B라는 접주가 서로 몰라요. 네, 일종의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포접제라고 하더라. 서민문화 이거 했던 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글씨체만 한번 봐주시죠. 211쪽에 서체 이광사 동국진치라고 합니다. 글씨를 되게 잘 썼죠. 큰 글씨를 되게 잘 적었죠.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 있죠. 대웅전 같은 커다란 글씨를 잘 적었다. 그다음 김정희 추사체, 김정희 추사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가끔 제가 김정희를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일정한 게 없어요. 김정희 추사체 일정한 글씨체가 없어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김정희는 제가 설명이 좋아서 피카소 같은 인물. 피카소 같은 인물이에요. 피카소는 뭐 입체파라고 소문이 나지. 입체파도 그리고 뭣도 다 다양하게 막 그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정희도 추사체가 지금 마음대로 쓰는 거야. 네. 어떤 게 뭐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어떤 글자는 그냥 뭐 이상한 글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글자들입니다. 윤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자기 발전사는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214페이지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애들량 하겠습니다. 애들량.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들량은 한 번 출제가 됐고요. 나온 지 한 10여 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등급에 자주 나오는데 공무원실에 아직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봐주셔야 합니다. 제일 밑에 니은의 정약용의 한시로 삼정에서 군정의 분란을 고발한 애절양입니다. 봐봐. 전정, 군정, 환정, 한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내는 게 세 개 있는데 전정, 군정, 한정이죠. 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군 입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봐보시기 바랍니다. 애절량, 양경을 자른 것을 슬퍼했대요. 절단했대요. 그리고 슬프대요. 양이라는 것은 양기, 남성의 상징인 걸 갖다가 잘라냈다는 겁니다. 왜? 군포를 내야 되는데 조선의 사람들 모두 다 군포를 내죠. 다르게 표현하면 국방비를 내야 된다고. 국방비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 집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거든요. 네. 소를 갖다가 그냥 관청에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걸 확 잘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 되게 슬픈 광경이죠. 이걸 실어 엮어놨다고.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반마을 젊은 아낙 길게 길게 우는 소리, 가문 앞 달려가 통고가 하늘을 보고 울부짖네. 출정 나간 지압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해도 사내가 제 약물을 잘랐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이 배냄불도 아직 안 말랐는데. 봐봐요. 원래 군포를 내는 사람은 이 사람만 내야 된다는 얘기야. 60이 넘은 사람과 아직 16세 되지 않으려도 세금을 뜯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향리들이. 향리 누구의 명을? 수령의 명을. 수령 왜 뜯어가지? 그 당시 매간매직에서 온 애들이야. 군수 얼마짜리라고 했지? 7억, 8억. 관찰사 15억, 16억짜리면 충분히 지방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번정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밑에 애들 갖다 달달 볶아가지고 어떻게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세금 뜯어간다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힘겹게 만든 게 군포였다는 거야. 국방비를 갖다가 처절할 만큼 빼앗아 갔다는 얘기야. 이어서 갑니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나갔고, 할아버지,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신 군포를 또 받아간다는 얘기야. 돌아가신 분한테도. 갓나라의 베네불도 아직 안 말랐다는 거야. 16세는 그냥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애란 얘기야. 그럼에도 세금 뜯어갔다는 거예요. 이 집 3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억울한 하소연하려 해도 관가의 문징이 호랑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대며 애양간 소마제 끌고 가네. 밑줄 거세. 애양간 소. 세금 안 내니까 한 농가의 가장 큰 살림 밑에 할 수 있는 소를 끌고 갔다는 거야. 남편이 칼을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하네.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군포에 대한 부분을 되게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나온 기존 시대를 물어본 후기예요. 물어볼 수 있는 시대를 물어본다 후기예요. 작자를 물어본다면 정약용이야.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애절량을 통해서 가장 문제된 군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군포의 해결점을 또 물어본다는 얘기야. 네. 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해결책이 뭐가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뭐가 돼야 되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흥선대원군식의 호포법이에요. 최근에 기출문제 정답으로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호포법입니다. 자, 봐. 참고 봐. 빨리 봐봐. 빨리 끝내자. 군포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 정남들이 요즘 말로 좀 국방비를 내는 거야. 그런데 봐봐. 왕족과 양반, 관리들은 일절 안 낸다는 거야. 그 만만한 게 누구야? 일반 백성들만 세금을 낸다는 거야. 억울하잖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잖아. 힘있고 권력가들은 국방비 10원짜리 안 내고 모든 세금 전부 다 백성들이 전가하더라는 얘기지. 억울하잖아요. 이걸 누가? 흥선대원군이 이걸 다 캐치했어. 백성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군포였어요. 본인이 권력을 잡고 나는데 어떻게? 호포법으로 개정했어요. 봐보세요. 아까 예의상이 있었잖아요. 군포를 안 내는 예의상이 있었잖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근데 예의를 없애버렸어. 군포를 호포법으로 하고, 집호자. 집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군포를 내야 됩니다. 포란 옷감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원단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원단을 내야 됩니다. 왕족도 집이 있고, 양반도 집이 있고, 고위관리, 하급관리 다 집이 있다. 이 사람 다 세금 안 내니까 앞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은 당연히 내야왔기 때문에 늘 내야 된다. 모든 사람 다 세금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 같은 말로 호법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동포법이라 불러요. 같을 동자야. 모두 다 같이 다 군포 내야 됩니다. 이렇게. 호법법, 동포법. 세 가지 꼭 잡아야. 애들량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상을 잡아야 돼. 시대를 모르는 후기, 조선 후기. 저자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정략에 대한 스토리를 갖다가 선택지를 하나 고르고. 자, 이거 대안으로 해결책이 뭐냐 물어본다면 흥선대원군의 호법법 또는 동포법이 해결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약간 오버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오해 학원 가지고 들어올 때입니다. 얼음부터 넘어가는 거 10분 걸려요. 20분에